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김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과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9월에 예정돼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투자 심리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미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과 더불어서 홍콩 시위 격화에 따른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황 분석과 선물 투자 전략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4월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 마스터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나오는 사진이 굉장히 포샵이 많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재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환율 관련해갖고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달러와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 자체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중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대국, 이제 G2죠.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현재 누가 유리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나요? 이러면은 당연하게 미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율로 대변하더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오늘 헤드라인 보시면서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율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환율 전쟁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본장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0.83% 하락세입니다. 2,8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7% 하락세입니다. 7,59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3% 오름세입니다. 54달러 7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3% 오름세입니다. 1,5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7% 상승입니다. 1.124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이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킨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관세 영향을 중화할 목적으로 위안화를 10% 넘게 절하했다면서 분명히 무역 관점에서 통화를 절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환율 조작에 대해 모든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겪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MF가 지난해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이 외환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위안화가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2.5% 적절한 폭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근의 포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양국 간의 무역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갈등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자 골드만은 미국의 올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2% 낮춘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역 분쟁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며 기업들이 긴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전망과 미중 무역 전쟁 고조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시장 보고서에서 전망이 취약하다며 세계 1일 석유 수요 전망을 12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하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IEA는 미중 무역 전쟁 고조로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석유 수요 증가율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이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위안화 절하 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은 있을지 이 부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절하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일단 언급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절하에 대한 시기 자체를 먼저 판단한다면은 2018년도에 이제 진입 들어가면서부터 절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환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가시죠. 네. 네, 차트 보시면은 2018년도 들면서 어떻게 보면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 시점이에요. 상황 자체가. 예, 절하가 아직도 ING로 진행 중이다.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자체는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이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림에서 여기서 변곡이야 할 만한 변수 자체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환율적인 부분을 굉장히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시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할 대목 자체가 18년도 들면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수출에서 유리한 측면 자체를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에 대한 수단 자체는 미국에서 제한을 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무기로 이제 중국 내에서 환율적인 부분에 이런 공격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 쪽에서 이제 화웨이 관련해 갖고 발목을 잡은 것도 어떻게 보면 환율적인 부분도 굉장히 개입돼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요?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아직은 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이라든가 어떤 환율에 대한 시황적인 어떻게 보면 평가 절하에 대한 스탑할 만한 대목 요소는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탈에 대한 구간 자체가 나오지 않고 아직 나오려면 또 멀었어요. 나오지 않은 여건 내에서 아직도 ING로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10% 넘게 절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10% 가까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가 아직은 개인적으로 넘었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정확한 수치값으로 봤을 때. 정정하겠습니다. 10%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0%가 넘었는데 10%를 넘어선 15%까지도 추가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되는 부분이고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평가 절하를 막을 만한 수단 자체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요. 네. 그게 가장 주목할 대목이에요. 오늘 나바로 이제 백악관 무역국장이 언급한 내용 자체가
너네 평가 절하를 계속 시도하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냐. 너네 멈춰. 하지만은 사실상 이번 어떻게 보면 관세 추가 관세 올리는 것도 중국 쪽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좀 화해에 대한 모드 제스처를 굉장히 취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 쪽에서 취하지 않은 거예요. 미국 쪽에서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어거지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봐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관세를 올려놓고 평가 절하한다고 뭐라고 하는 케이스라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멈추지 않을 걸 전제로 가야 돼요. 상황 자체가. 화해라는 것 자체가,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두 양국 간의 어떻게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한데 네. 전혀 노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입장이고, 네. 한쪽은 이제 추가 관세를 계속적으로 입장을 고수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협의점이 맞춰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유도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굉장히 들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평가 절하를 막을 만한 요소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 큰 대책 자체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하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ING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으로 좀 따졌을 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 월봉으로 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값은 사실상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평가 절하가 된 상황에서 위안화에 대한 환율 자체가 엄청 낮은 값에 위치한 포지션 자체는 아니라는 점 명시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더 오르더라도 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트러블에 대한 요소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위안화 평가 절하와 관련해서 현재 위안화 평가 절하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은 수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현재로서는 막을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안화 평가 절하가 멈출 만한 시황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10% 넘어서 15%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중국 통화당국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자, 미국 측에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죠. 네, 이제 이번 헤드라인 평가할 텐데 이게 사실상 맞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헤드라인 좀 주목해야 될 게, 사실 이제 평가가 절하된 부분은 맞아요. 평가가 절하된 부분은 맞지만은 환율 조작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환율 조작이라는 증거 자체는. 그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평가 절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국 어떠한 근거 없이 명분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쪽은. 대외적으로. 대외명분이죠, 사실상. 어떤 증거에 대한 부분을 포착을 했다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IMF라든가 어떤 이제 무역 보고하는 어떤 기관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겠죠, 상황 자체가.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제 환율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번 헤드라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자, 1번 헤드라인 보면 어떤 근거 없이 이제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 자체도 어떤 근거 없이, 야, 너는 10%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환율 평가 절하됐잖아. 환율은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10년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은 중국 환율 자체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부분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이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은 해요. 근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나타난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어떠한 근거 없이 나타났다는 거는 미국 쪽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냥 주장이죠. 일방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헤드라인을 보자면은 지금 대외적으로 어떠한 근거라든가 이런 증거 자체를 내세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못 내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미국이 원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억지로 트집 잡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를. 무역 분쟁이라는 요소 자체를 오히려 딜레이 시키는 어떤 명분을 만드는 거죠. 평가 절하라는 요소 자체는. 이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대외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내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3번 헤드라인이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스탑할 의사 자체는 없다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일본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자,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일본 관련해서 수출 규제 잠깐 얘기할 텐데 지금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취하는 이유가 명분이 없어요. 명분 없이 수출 규제한 거예요. 북한 관련해 갖고 니네 이러지 않았냐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한 거예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하게 어떻게 보면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네. 국제 무역 관계에서도. 우리 아무런 잘못 없는데 쟤네 수출 규제한다. 지금 상황 자체가. 아, 그럼 우리도 내부적으로 하고 알아서 진행을 하겠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 이 전략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요 이런 명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이제 주관적인 시각에서 있어서는 미국 쪽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황 자체가 억지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분쟁에 대한 요소 자체도 스스로 일으키는 상황이고 협상에 대한 딜을 어떻게 보면 카드를 좀 내세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가서질 않아요. 뭐 만남은 하겠죠. 어쩌면 양국 간의 만남 자체는 하겠지만은 어떠한 화해에 대한 제스처 자체는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딜레이를 시키는 입장 자체를 계속적으로 고수할 거라는 게 제가 보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시각이에요. 자, 일단은 이번 헤드라인 결론을 내어드리면은 환율 조작을 안 했다라는 중국 편에서는 IMF의 환율 조작에 대한 증거는 아직 미국 쪽에서 내세우지 않은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근거 자체는 내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억지성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 억지성에 대한 의도 자체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미국 쪽. 미국이 과연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내년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뻔히 보이는 그림이다. 이 부분을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증거 없이 명분을 내세우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환율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는데 물론 이번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난 거겠지만 이런 변동이 조작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억지성 있는 주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골드만삭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무역 갈등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전반부에 좀 나왔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양국 간의 네. 예,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불황 몰고 올 것 이거는 배제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양국 간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다수의 어떻게 보면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이라는 것 자체는요, 대선 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게 오히려 좀 올바른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1번, 2번 헤드라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 2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 자체가 미국이 과연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중 무역을 소재로 대선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 주관적인 판단 자체가 있겠지만은 지금 행보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행보 자체가. 자,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미 증시에 대한 가격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여부 자체가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은 후반부에 나왔던 얘기 드릴게요. 미국이 올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0.2% 낮춘 1.8%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지금 언급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어닝 시즌이 또 3분기, 4분기에 열리겠죠. 네. 상황 자체가. 지금 미 증시에 대한 가격 변동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어닝 시즌은 시기 때 단발성으로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몰고 올 수 있겠지만은 엄청난 파급력으로 하향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그때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에 또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안 좋게 나온다면. 야, 우리 화해 모드 좀 가볼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자, 2018년도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일본 기준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2018년, 19년도 딱 들어가기 직전부터 차트 하방 나왔죠. 여러분들 이때 무슨 생각 드셨는지 다 기억해요. 야, 이거 진짜 미중 무역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가 이제 끝판이 나는구나. 이제 한국 증시 무너지겠구나. 근데 제가 그때 언급드린 부분은 뭐냐면 차트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 드렸어요. 네.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이제 2018년도 12월이에요. 그때 강연회 때 얘기 드린 부분인데 2018년도 12월에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다만 2018년도 들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2018년도 이전부터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확장됐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 자체가 미 증시의 이제 당일 변동폭에 대한 엄청난 레버리지의 확장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가 갱신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은 데일리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2017년도, 16년도, 15년도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 보면 당일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자체가 2018년도 들어가면서부터 3배, 4배가 올라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손실이 나도 3배, 4배가 나고 수익이 나도 3배, 4배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에서 이번 있었던 사건 자체는 뭐냐면은 관세에 대한 갑작스러운 추가 인상이겠죠. 네. 화웨이 사건이 있었고, 관세 갑작스러운 추가 인상이 있었고, 고가 갱신 안 할까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추세대가 아직 안 나온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이탈 관점 자체가 또 성립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또 매수에 대한 파동 자체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건 미국이 하기 나름이에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어떤 중국과의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지. 지금은 이제 관세적인 부분, 9월 1일부터 이제 농수산물 관련해 갖고 추가 관세를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계속 싸우려고 하잖아요. 추가 관세 했다는데
낙폭이 이루어졌나요? 데일리로 봤을 때는 낙폭이죠. 여러분들.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세요. 아직도 고가 인근이에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갱신 자체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네. 미국의 어떤 제스처를 중국에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정에 대한 고가 갱신 이후 조정에 대한 단기적인 관점, 랠리에서 이제 하방에 대한 조정의 관점이 잠깐 열리는 거예요. 뭐로 인해? 추가 관세로 인해. 또 하이모드 들어가고 이탈 나오면 또 갱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또 제스처 취하겠죠. 어닝 시즌 관련해 갖고 기업 실적 굉장히 안 좋으면은 증시를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입장인 거예요. 네. 어떻게든 낙폭 자체는 막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다수가 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불황, 안 좋은 제목 자체에서 안 좋은 단어만 나와요. 불황. 이런 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017년도에도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헤드라인, 3번 헤드라인 다시 보고 평가를 한다면은 네. 제가 정확하게 공감하는 부분 자체는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양국 간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근데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도 여러분들 판단을 했을 거예요. 어닝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이라든가 어떤 요소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맴돌아요. 상황 자체가. 지금 시황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기간보다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미 증시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게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불황이 몰고 올 것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여러분들 섣불리 지금 상황에서 적용해야 될 단어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현재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소재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에서 와 관세 추가 인상 등의 일들이 있었는데, 자,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증시는 충분히 고가를 더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은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 짚어보도록 하죠. 네, 국제에너지기구가 시장 보고서에서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고조로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또 경제 성장 둔화로 석유 수요 증가율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유가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사실 저는 이란하고 미국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담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고수는 지금에서 이제 외신을 평가했던 부분이 마크롱 프랑스 네. 대통령에 대해서 너 개입하지 마라는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 자체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증시에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상승 랠리를 이끌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유가 자체가 완전한 상승 랠리에 대한 단가 자체를 좀 본다면은 57이 넘어야 되는데, 이따 차트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 석유 수요 감소에 대한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세계 석유 수요 감소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단발성 시황에 굉장히 가깝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가에 대한 가격이 기다리는 거 자체는 미국과 이제 미국의 입장이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외신에서 다 죄다 미국 얘기네요. 예, 네. 너무 이제 미국이 벌리는 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유가에 개입도 하고 뭐 무역도 분쟁을 일으키고 네.
이런 부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 관련해서도 또 미국 얘기 나오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따로 시향을 보는 것 자체는 유로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에 대한 변동은 정확하게 이제 미국의 입장을 기다리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미국이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면은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자체를 냅둔다면은 이제 오펙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더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데 4번 헤드라인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일리 시황의 요건밖에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좀 기다리는 입장 자체는 정확한 추세에 대한 상황 자체는 미국에 대한 제스처가 나올 때 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란은 사실상 백기를 든 상태예요. 핵사찰 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네네. 핵사찰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은 이란 제재를 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미국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 자체를 넣었었어요. 초반부터. 뭐냐면은 핵합의 탈퇴하면서 야, 너네 핵사찰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줘. 이런 요건을 충족시킨 거예요. 최근 하방폭이 굉장히 세게 나왔던 이유는 이란이 이걸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이걸 수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수용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란에 대한 제재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굉장히 전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무슨 상황이냐면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란이 제시하는 핵사찰을 너네 해도 돼 하는 걸 그래 우리 이제 할게 우리 이제 너네 제재 안 한다 라고 나올 시 하방 압력 진짜 세게 나올 거예요. 유가에 대한.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한을 하고 합의점을 안 찾으려고 노력하면은 유가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방에 대한 시황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제재에 대한 요건 자체를 수용한다는데 지금 이거를 미국 쪽에서 만약에 수용을 안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무역상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쵸.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네네. 입장이에요. 입장 자체를 취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이 이거를 수용하는 입장 자체를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이란 제재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시황 자체가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에 엄청난 압력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석유 수요 감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데일리적 시황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평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유가에 대한 가격 변동 자체는요, 앞으로 미국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석유 수요 감소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데일리적인 측면, 단발적인 시황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 확인할 수 있겠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55% 하락세입니다. 2,90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2% 하락세입니다. 7,62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7% 오름세입니다. 54달러 5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5% 오름세입니다. 1,50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5% 오름세입니다. 1.1243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본격적으로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되지 않아도 좋다고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 불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가 유가 급락을 막기 위해 산유국들과 정책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이은 급등세 이후 조정받은 골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트위터를 통해서 9월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해서 자제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9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불발 우려가 시장에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은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양세동 마스터의 업앤다운 전략 들어봅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이제 기간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간에 대한 모멘텀.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9월 1일이에요. 9월 1일입니다. 네. 그럼 시장 자체가 아직 ING로 반영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아직 ING로 반영한다는 거는 추가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놓일 수 있다는 근거가 펼쳐지는 거고 지금 3주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3주에 대한 기간 자체가 굉장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관점 자체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게,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마디가가 이제 오늘 당일 고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떤 기준치를 설정하고 가셔야 되는 게, 네.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올 시 센 하방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7,600 어떻게 보면 좀 단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값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준에 봤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변동폭 대비해 갖고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값이에요. 여러분 좀 웨이팅 하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7,560에 대한 이탈이 나올 시 그때부터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강세가 당일성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렴이죠. 어떻게 보면 지지값 자체는 7,565 값이 버티고 있고, 저항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당일 고가가 버티고 있고, 수렴 구간 안에서 굉장히 포착되는 그림인데, 이탈에 대한 관점이 있을 시 오히려 매도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상황적으로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추세가 이제 두 번째 마디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예요.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 자리가 7,200단가까지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제기가 된다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주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일전에 어떤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차피 미 증시 자체는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랠리예요. 랠리. 네. 상승 랠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탈에 대한 관점, 어떤 기준치 자체가 아직 설정된 게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추시고, 오늘 매도에 대한 이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7,560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시 그때부터 매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오히려 상황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나스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시점이 9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웨이팅을 하시고, 만약 7,560선 이탈이 나온다면 강하게 매도 포지션 볼 수 있다라고
전략을 줬습니다. 하지만 미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유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주요 산유국들과 함께 정책 대응을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달 석유 수출을 일평균 700만 배럴보다 적게 유지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오늘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당일 시황 자체로 보게 된다면은 매수가 맞겠죠.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 어떻게 보면 차트에 대한 대응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 상황을 좀 전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수는 지금은 보고 있는 시간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23시 42분을 넘어가는데 네. 상황적으로 23시 42분입니다. 네. 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황 자체가 적용되는 기준값 자체가 53.6070에서 지지를 받고부터 그 순간부터 이 추세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탈 나왔네요. 펀더멘탈적인 시황적인 상황 자체는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담고 있지만은 차트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당일 추세에 대한 그림 자체는 저는 깨졌다고 봐요. 시황적인 적용 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오늘 데일리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게 지금 유가에 대한 제가 가격에 대한 형성 자체를 굉장히 집중하는 건 미국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안을 받아들이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두드러지게 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 이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유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부분을 좀 가능성을 보고 한 방향성으로 좀 고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나올시? 미국에 대한 제스처가 나올시. 네. 그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 당일성 이제 데일리 자체는요. 오늘 이런 단기성 시황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지만은 네. 지금 틱 차트 어떻게 보면 데일리 틱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볼 만한 단가는 형성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유가 자체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맴돌면 끝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오늘 그냥 웨이팅하고 어차피 이 단가 자체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19시부터 어떻게 보면은 기준선 60분봉에서 맞고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고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시황적으로 매수에 대한 대응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스탑하고요.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체크드리면은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가 유가에 대한 상방 하방입니다. 자,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화해한다. 미국이 이란한테 야, 우리 이제 화해하자. 그래, 우리 핵사찰 할게. 너네 앞으로 제재 안 할게. 유가 하방 더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야, 그 핵사찰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너네 할 거야. 이게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강대국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네.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엄청난 유리한 포지션이 아니면은 조건에 수용 안 하는 나라예요.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이제 못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제가 좀 자제를 하겠고요.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란 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안하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야, 이게 핵사찰을 수용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핵사찰 하래. 상황 자체가. 그 유가 하방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상황적으로. 58, 60 단가에 있던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하방을 흘러내렸던 것 자체는 이란 쪽에서 갑작스러운 대응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네.
상방에 대한 압력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미국에 대한 입장 자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럼 지금 시황적으로는 미국을 기다리고 있지만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57, 58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강한 상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국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이에요. 왜냐? 이란이 무릎 꿇었잖아요. 간단하게.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또 안 들어주면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난감하겠죠. 어떤 수용 조건을 펼칠지는 미국에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한 추세 자체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황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지값을 받고 내려오는 국면이 아니라면은 네. 매수든 매도든 데일리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데일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당일 자체는 이제 4번 헤드라인 보면은 시장 상황 자체가 매수에 대한 시장 펀더멘탈이 이루어지지만은 네. 틱 차트에서는 당일성 상황 자체가 종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을 하시는 게 더 당연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앞으로 유가의 좀 포지션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환율 분쟁에 또 9월 무역회담 불발 우려까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죠. 자, 오늘은 골드 현재는 빨간불 켜고 있지만 지난 급등세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전략 살펴봐야 할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보고 계시네요. 골드는 네. 어떤 전략일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일리 틱 차트,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정정 좀 할게요. 웨이팅으로 좀 변경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안 되나요, 혹시? 제가 해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반망이네요. 네, 지금 일단 시간은 없지만은 네. 다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틱차트 데일리상 이제 매수분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급은 한 차례 드릴 수 있어요. 데일리성으로만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3.0 자체가 이탈이 온다면은 매수분에 대한 부분은 좀 스탑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맞지만은 파동, 엘리언트 3파동에 대한 전체 형성이 너무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일 어떻게 보면은 매수분에 대한 효력 자체가 다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드릴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매도 관점에 대한 이탈 부분이에요. 네.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 이탈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지 그때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동 자체를 좀 먹을 가능성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고, 오늘 당일 자체는 단가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웨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골드는 웨이팅 하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자, 간략하게 저희 유튜브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유로 1.1203에 한 계약 매수 후에 1.1250에 한 계약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목표가가 1.1340에서 1.1350인데 조언 부탁드린다고 유튜브 시청자 안토니올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유로 지금 미니 매도를 들고 계시다면은 저는 네. 지금 값에서 그냥 청산하시기를 전부 권유드려요. 네. 지금 박스 랠리를 펼치고 있는 국면 자체 달러의 흐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제 미니를 한 게 이유가 있겠죠. 네. 미니를 한 게. 자, 시황이 어렵다. 이 부분이겠죠. 시황이 어렵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인 자체는 22의 입장이겠죠. 최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러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힘들게 나오는 그림이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갈팡질팡이겠죠. 갈팡질팡에 대한 그림. 잠시만요. 갈팡질팡에 대한 그림입니다. 갈팡질팡에 대한 그림 자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제가 강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ECB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을 굉장히 수익을 거두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은 ECB 통화 정책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날짜를 정확히 명시를 했을 때 그때부터 유로 매도를 고수를 하세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런 추세 자체를요. 한 달의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시황 터지고 드신다면은 이런 추세 자체를 한 달의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추세를 나오고 들어가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잠잠한 추세권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시장이 원하는 상황 자체를 분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달러, 유로 기준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ECB에 대한 통화 정책 어떤 발표 이런 상황을 긴급하게 좀 기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평가고요. 이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그때 해도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소 좀 오래 있더라도 매일 뉴스 체크하면서 통화 정책 관련해 갖고 갑작스럽게 내용이 나온다. 네. 그때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유로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시사되긴 하는데 그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유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벌써 또 1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